안녕하십니까. 자산배분 투자 윤종철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8일 새벽 한 00시 30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룸버그 기사를 보고 미국의 부동산의 이슈하고 한국의 부동산 이슈를 좀 비교를 해보면서 뭐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서 속독을 하고요. 속독을 하고 우리나라 부동산하고 미국 부동산하고 좀 유사한 점, 다른 점,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제가 정보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의심을 좀 해보고 또 역으로 이제 제가 2019년에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투자한 사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이나 아니면 돈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흘러가고 하는 방향을 보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그 속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 읽고 이 금융자본, 월스트리트하고 이 실리콘밸리의 이런 데이터 기술, 모바일 기술이 있는 기업이 함께 합쳐지면은 결국에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과점이나 독점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그 힘이 쏠리게 되면서 돈을 벌기가 용이해진다는 거죠. 너무나도 답안지가 뻔히 나와 있는 게임이죠. 돈은 무한대로 월가에서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있는 그 부동산 데이터 회사죠. 데이터 회사. 질로 이거 읽기 전에 뭔지 아시려면 우리나라의 뭐 아실이나 뭐 호갱노노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질로 거를 한번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 갖고 와볼게요. 이게 질로 화면이고요. 질로 화면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오렌지 카운티 제일 좀 비싼 동네로 해서 해변으로 이렇게 해서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억이 안 되는 그죠? 아파트 이렇게 보면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똑같이 나와서 Zestimate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계산할 때는 이 정도라고 하는 거고요. 뭐 한 300만 불이 좀 안 되죠. 그래서 홈밸류 눌러보면 우리나라랑 지금 뭐 상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뭐 2020년도 3월 달에 이제 그 코비드-19 이후에 거의 폭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뭐 최근에도 이만큼 뭐 가격이 이게 형성이 돼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로라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호갱노노, 뭐 아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읽고 요거는 시간이 걸려서 아마 제가 한 20분을 거의 다 쓸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밀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Wall Street is using tech firms like Zillow to eat up starter homes. A business that touted as a convenience for home sellers has created a secret pipeline for big investors to buy properties, often in communities of color. 여기 이제 제목은 설명을 드렸고, 결국에는 이제, 거대한 자본이, 월스트리트 자본이,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컸죠. 아무튼, 테크 회사인 진로를 이용해서 이제 대량으로 주택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로 이제 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스타터 홈들을, 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죠? 그런 집들을 사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집을 팔기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앱을 우리가 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에게
집을 매수할 기회를 주는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Zillow Group Incorporated spent last year aggressively expanding a home flipping operation designed to make the $2 trillion US real estate market better for consumers until a bad bet on home prices pushed the company to pull the plug. 원래 이제 질로그룹이 그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홈 플리핑 오퍼레이션이라는 걸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홈 플리핑이라는 게 플립이라는 게 뒤집다라고 해서 다 아시겠지만 저도 실제로 미국에 있을 때 방학 때 이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하고 집을 지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게 미국은 이제 선생님들이 방학 때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버니까요. 그분은 주로 집을 고치거나 새로 지어서 파는 방식으로 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그 비영리 단체에서 이제 주관하는 그런 프로젝트 참여해서 같이 집을 지었었는데 허름한 집을 좀 개조를 해서 더 비싸게 파는 겁니다. 이제 그 홈 플리핑. 우리가 이제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 빌딩, 소규모 빌딩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해서 지금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빌사남 채널을 많이 보는데 빌사남에서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질로라는 우리로 치면은 사실상 호갱노노에서 했던 겁니다. 이제 뭐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멈췄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건 제 뇌피셜이 들어간 건데 좀 약간 고점에 사서 이제 시장이 꺾이는 걸 예측을 못하고 그 사업을 중단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너무나도 땅짓부의 헤엄치기죠. 왜냐면은 본인들이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어느 지역에 얼만큼 관심이 있고 그 수요가 있는지가 너무나도 쉽게 확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질로우 사이트에서. 그리고 공급이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도 어느 정도 아는 거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입도선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브로커의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자금을 스스로 써가면서 사고 파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분명히 이해 충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에서의 그 브로커리지의 문제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권사들이 셀사이드에서 개미들에게 주식을 팔기도 하지만 자기 자본으로 또 트레이드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해 충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 자금으로 샀던 상품을 이제 빨리 매도를 하고 싶을 때 약간 안 좋은 뉴스가 있어서 그때는 사실은 셀사이드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그 주식에 대해서 좋은 면을 이제 얘기를 해서 팔 수 있는 기회로 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이 fiduciary라는 그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이 얘기를 제가 한번 나중에는 하겠습니다. 뭐 fiduciary 그러니까 이거 뭐 수임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 뭐 이런 얘기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질로라는 그룹은 중개료를 먹고 사는 것이냐 아니면은 본인들이 이제 본인들의 자금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남한테 파는 것이냐 이거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주택 시장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게 만약에 fiduciary 의무가 있다 뭐 그러면 그런 이제 관계라고 하면 고객과 나의 관계가 내가 이제 좋은 상품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진짜로 좋은 상품을 고객의 입장에서 팔아야지 고객의 입장에서 추천을 해드려야지 내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금 갖고 프롭 트레이딩 하는데 이제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고객이 그걸 떠넘기게 되면 사실은 그것은 범죄죠. 근데 이제 그게 벌금으로밖에 결국은 안 끝난 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애널리스트가 좋게 쓰면은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의심입니다, 의심. 아무튼 그건 의심이라기보다도 지금의 증권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고래로부터 이제 좋은 상품을 자기가 사고 싶을 때는 나쁜 소문을 퍼뜨리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팔고 싶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는 좋은 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요게 브로커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같이 싸게 사서 플리핑을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외관을 좀 뜯어고쳐서 약간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것,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만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뭐 마켓 타이밍 얘기하는데 아까 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건물 보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으니까요. 그죠? 이쪽 부분 또 읽어보겠습니다. A Bloomberg News analysis of more than 100,000 property records shows that Zillow and the two other biggest iBuyers, Open Door Technologies Incorporated and OfferPad Solutions Incorporated, are selling thousands of homes to landlords backed by KKR, Cerberus Capital Management, Blackstone, and other large institutions. In many cases, those properties are never even listed, further squeezing average buyers out of competitive housing markets. 결국에는 여기 적어놨지만은 개인들이 이제 질로우를 통해서 그래도 좀 제값을 받고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미국 시장은 리얼터들이 너무 수수료를 6% 가까이 많이 가져가고 또 우리나라처럼 아파트처럼 정형화되어 있는 규격의 상품이 있어서 소위 얘기해서 매도 호가, 매수 호가가 붙어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리얼터들, 등록되어 있는 중개사들, 소위 얘기해서 지금은 이익 집단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취하는 게 많기 때문에 질로우가 어느 정도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도움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질로우가 이 업을 소위 싸게 사서 그 공사를 좀 한다 비싸게 파는 그 업을 둔 다음에는 재고를 다 이런 굉장한 private equity firms, 그죠? 사모펀드, 사모회사들에게 다 보는 거죠. 그죠? 굉장히 유명한 KKR. 이들 또한 2008년도에 집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금융위기로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들로부터도 엄청나게 사들였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집을 많이 사들였는데, 이런 블랙스톤도 유명한, private equity firm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체 자산이라는 게 주택이 그 중에서도 최고봉이라는 겁니다. 물불 안 가리고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택만큼 좋은 건 없는 거죠. 이들 이제 사모펀드도 미국의 프라이빗 에퀴티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자기의 주택 수를 늘렸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들이 어디 거를 또 많이 샀냐면 선벨트라고 해서 미국의 남부의 그 36도선 이하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좀 선벨트가 요거 이제 위키피디아 좀 가져왔는데요. 선벨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뭐 사실상 지금 살만한데 텍사스, 그죠? 뭐 캘리포니아도 있고 플로리다도 있고 뭐 그죠? 애틀란타 뭐 이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선벨트는 얘기가 끝났고요. 선벨트 쪽에 이제 지금 주로 집중해서 더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얘기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읽어보겠습니다. Populist anxiety over the role investors play in housing has also expanded from Shenzhen to Seoul and Stockholm to Berlin.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지금 불만들이 쌓여 있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이제 특집 기사를 사실은 블룸버그에서 굉장히 좀 독하게 내놓은 게 있습니다. 요게 작년 9월달 기사인데 한번 참조를 해보시죠. 여기 써있는데 Housing is a human right. 그죠? 기본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른 바람에 지금 뭐 공화정이든 아니면 국가든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민도가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게 더블린이라고 아일랜드에 있는 건데 여기 보시죠. Nurse can't afford to live here. 집값이 너무 올라서 다들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로 주택의 가격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얘기도 좀 나오고요. 중국 얘기도 나오고 여기 나오는 그 사례들을 보면 아르헨티나 말도 못하죠. 환율까지 폭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 보여주시죠. 부에노스아이레스 그죠? 그 다음에 뭐 임금 인상 이런 거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죠. 그죠? 호주 그죠? 카나다 뭐 싱가포르도 지금 소위 얘기해서 이 가격을 보시면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그죠? 이게 언제입니까? 2020년 1쿼터 코로나 위기 맞은 다음부터 지금 가격 오르는 거는 이럽니다. 아일랜드 마찬가지고. 지금 이만큼 전 세계적으로 독재 국가든 민주공화정이든 지금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달러를 워낙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이게 이제 PIR이라고 하죠. PIR이 1995년도부터 얼만큼 상승했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소위 금리 순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쓰고 있잖아요. 유럽은. 그죠? 그래서 장기 금리를 마이너스로 쓴다는 거는 정말로 그 돈을 내가 나중에 은행에 맡겨놔도 오히려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냉혹하게 얘기하면은 이자 말고 돈을 오히려 줄어들게 받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빌려줄 때만 해당되는 얘기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소각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실물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유럽의 그 마이너스 금리 이런 데는 전부 다 PIR이 1995년대 비해 지금 2020년도에 와가지고요.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95년도에는 20년 동안 돈을 모으면 살 수 있었다고 하면 집을 한 채를 40년 동안 모아야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PIR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 한국은 이건 이제 서울을 제외하고 전체 평균을 낸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굉장히 빨리 올라간 데 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이 아닌 지역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PIR의 비중은 굉장히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혹자라도 전국적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더 심하다. 더 심하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실은 더 심하다. 우리나라 언론이 이걸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는 뭐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실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 기사 링크랑 이런 거는 다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끊을 수 있으면 끊어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하겠는데요. 그 정도고요. 이게 왜 이 월스트리트 자본하고 그죠?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미국의 뭐 호갱노노라고 할게요. 미국의 호갱노노가 소위 얘기해서 월가의 자본하고 합쳐지게 되면 얼만큼 부당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It just doesn't feel right, said Mike Delpreet, a scholar and resident at the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who studies iBuyers. These companies go around saying, we're going to help mom and pop and inject liquidity into the market. They don't say we're going to suck up houses from the ordinary market and sell them to Wall Street.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시장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월스트리트에 자금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바이어를 공부한 사람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끊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2편 또 진행하겠습니다.